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된 페퍼저축은행의 추락 원인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연패가 아니라 팀 전체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해설위원조차 박정아 선수를 향해 수준이 낮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꺼낸 순간 많은 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팀의 문제는 특정 선수의 흔들림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특히 최근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 패턴들은 페퍼저축은행이 더 이상 단순한 부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초반부터 여러 장면이 팬들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박정아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공격 템포가 무너지고 세터의 불안정한 볼 배급이 겹치면서 팀 전체 리듬이 한 번에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흔들림이 박정아 개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팀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고 그 충격이 가장 앞에서 공을 처리하는 주포에게 고스란히 해설위원이 카메라 앞에서 박정아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상위 클래스의 선수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하지만 실제 내부 흐름을 뜯어보면 개인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터 흔들림, 템포 붕괴, 중앙 공격 실종, 사이드 집중 견제, 그리고 결정력 하락까지 이 모든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페퍼저축은행은 단 몇 경기 만에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팬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초반 돌풍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상대가 분석을 끝내기 전까지 나타났던 짧은 유효 구간이었는지 지금의 급격한 하락세는 그 해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대로 분석이 시작되자마자 페퍼의 약점은 숨김없이 드러났고 팀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문제는 단순한 전술 실패도 특정 선수의 부진도 아닙니다. 팀 전체 구조가 공격과 리시브 중 어느 하나도 안정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균형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를 빼거나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연패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팀은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고 왜 그 충격이 가장 먼저 주포 라인에서 폭발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다시 반등할 수 있는가? 오늘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핵심 구조를 더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초반 보여준 돌풍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개막 8경기에서 6승 2패라는 성적은 지난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던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초반의 성과가 팀의 실력 향상이었는가? 아니면 약점이 드러나기 전까지 잠시 허용되었던 착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팀들이 분석을 완료한 시점부터 페퍼의 공격 패턴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이의 폭발적인 화력, 시마무라의 중앙 속공, 박은서와 박정아의 득점 지원은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분석이 끝난 순간부터 상대는 정확히 어디를 압박해야 하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페퍼는 공격 루트가 차단되자마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세터 포지션입니다.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자주 지적된 부분이 바로 세터의 안정감 부족이었습니다. 박사랑은 빠른 템포와 공격적인 볼 배급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안정감이 흔들리는 순간 속공과 이동 공격이 모두 사라집니다. 반면 박수빈은 기본기와 패스 감각이 좋지만 후반부 압박 상황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두 선수 모두 장점이 있으나 완성형 세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세터 포지션의 불안정이 단순히 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터가 흔들리면 중앙이 죽고 중앙이 죽으면 상대는 사이드만 집중 견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이, 박정아, 박은서는 높은 블로킹에 막히며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 다시 세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적 고리는 페퍼저축은행이 현재 빠져있는 가장 위험한 딜레마이며 어느 한 선수가 해결할 수 없는 팀 전체의 문제입니다. 초반의 돌풍이 실력이 아니라
약점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짧은 상승 구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분석되기 전까지는 상대가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분석이 끝난 지금은 페퍼가 숨기고 있던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대는 리시브 이후의 패턴, 속공 타이밍, 후위 공격 전개까지 모두 읽어내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페퍼저축은행이 초반과 전혀 다른 팀처럼 보이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강력했던 무기들이 대응이 시작되자마자 힘을 잃었고, 특히 세터 불안정이 팀 전술 전체를 흔들면서 공수 균형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페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로테이션 변경이 아니라 팀 시스템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공격과 리시브 밸런스 전체로 번졌는지, 그리고 왜 현재 스쿼드 구성으로는 한쪽을 잡으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는 현상이 반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공격과 리시브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쿼드를 어떻게 조합해도 두 가지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라인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격력을 강화하면 리시브가 붕괴되고, 리시브를 안정시키면 공격이 부족해지는 구조적 딜레마가 팀 전체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용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스쿼드 밸런스 자체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그의 다른 팀들은 포지션별 로테이션과 수비 조합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지만 페퍼는 한 선수를 투입하면 다른 포지션이 동시에 흔들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탄탄해야 중앙 공격이 살아나고, 중앙이 살아야 상대 블로킹이 분산되며 사이드 공격이 열리지만 지금의 페퍼는 그 첫 단계인 리시브 안정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는 정확한 템포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세터가 흔들리면 공격 패턴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흡수하는 선수는 팀의 간판 공격수인 박정아입니다. 박정아는 팀 내 최고 연봉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항상 높은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팀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나는 약점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터 불안정으로 인해 공격 타이밍이 흐트러지고 블로킹 압박이 강해질수록 박정아의 결정력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정아가 흔들려서 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팀 시스템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박정아가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도 이 흐름은 너무나 빠르게 전개됩니다. 리시브 불안 오른쪽 화살표 세터 템포 붕괴, 오른쪽 화살표 중앙 공격 실종, 오른쪽 화살표 상대 사이드 집중 견제, 오른쪽 화살표 박정아 조이 박은서 득점 난항. 이 패턴이 반복되면 공격수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격이 막힐수록 다시 세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최근 박정아 관련 논란이 커진 이유도 이 팀 구조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SNS 게시물 삭제 논란까지 겹치며 심리적 압박이 커졌고, 경기 중 표정에서도 그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실수 후 동료들과 눈을 마주하지 못하거나 득점 후에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장면은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팀 분위기와 자신감의 붕괴가 선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겪는 위기의 본질은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넣어도 한쪽이 무너지는 스쿼드 구조에서는 세터, 공격수, 수비라인 모두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분위기와 멘탈 요소가 경기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팀이 왜 표정 변화만으로도 위기 신호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의 표정과 행동 변화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팀 문화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수 후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세트 후반에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으며 득점 상황에서도 기쁨 대신 경직된 표정이 반복되는 장면은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붕괴는 경기력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득점 후에도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여야 상대가 위축되지만 반대로 불안한 표정은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팀 동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연패 상황에서 선수들이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압박감에 휩싸이면 공격 선택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전술적인 조정조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 경기력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팀 내 커뮤니케이션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터와 공격수 간의 템포 오류, 수비 라인의 위치 조정 실패, 리시브 이후의 볼 처리 혼선 등은 기술적 오류라기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팀이 하나의 유닛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작은 실수도 큰 위기로 확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는 언제든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갖춘 외국인 에이스이며 시마무라는 중앙에서 꾸준히 득점과 블로킹을 책임지며 팀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고예림의 컨디션이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는 점도 중요한 긍정 요소입니다. 여기에 박은세 역시 사이드 공격에서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며 팀에 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별적인 장점들이 하나의 팀 시스템으로 묶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량도 팀 전술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팀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세터의 안정감 확보, 둘째는 리시브 라인의 재정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선수 교체도, 어떤 전술 조정도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분위기 회복은 단순한 멘탈 관리가 아니라 경기력 향상의 필수 조건입니다. 표정이 살아나야 플레이가 살아나고, 플레이가 살아나야 팀 전체 흐름이 바뀝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연패라는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스쿼드 구성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페퍼저축은행이 겪고 있는 연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팀 구조 전체가 서로의 약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 불안, 리시브 붕괴, 공격 패턴 단일화, 조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박정화의 흔들림,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 그리고 팀 분위기 쇠락까지 모든 문제가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요소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으로 팬들이 가장 많이 지목하는 부분은 세터 포지션입니다. 볼이 살아있어야 공격수가 때릴 수 있고 정확한 템포가 유지돼야 중앙과 사이드가 모두 열리는데 지금의 페퍼는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세터가 없습니다. 세터가 흔들리는 순간 중앙 공격은 사실상 기능을 잃고 상대 블로킹은 사이드만 집중 견제합니다. 조이와 박정화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높은 블로킹 앞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시브 라인의 불안 역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는 선택지를 잃고 볼처리 자체가 불안해지며 공격은 단조로워집니다. 단조로운 공격은 곧바로 상대의 고강도 블로킹과 수비에 걸려 효율이 떨어지고 공격 실패가 누적되면 선수들의 자신감은 더욱 낮아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팀 전체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 여론의 방향입니다. 특정 선수나 감독을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는 의견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터만 안정되면 팀은 다시 올라간다.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스쿼드 자체가 문제, 연봉 비판보다 공이 살아야 공격이 된다. 와 같은 의견들은 지금의 위기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실제 경기 흐름과 전술적 구조를 기반으로 한 진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세터 교체만으로는 팀 전체 템포를 바꾸기 힘들고 리시브 라인의 재정비 역시 시즌 중에는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남은 시즌 동안 페퍼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한계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에이스 조이와 국내 핵심 자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루틴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 채 시즌을 이어가면 연패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핵심 구조를 재정비한다면 초반 돌풍 시기처럼 다시 강한 팀으로 돌아올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시즌의 향방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점,
즉 팬 여론과 팀 내 변화 가능성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히 성적 부진을 겪는 팀이 아닙니다. 스쿼드 구성, 전술 구조, 멘탈 관리, 팀 분위기까지 여러 지점에서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팀은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달라질 수 없으며 팀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팬 여론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문제다라는 단순한 비난보다는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가, 구조적 약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분석하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팀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의 시선이 감정적인 비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구단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의 나머지 흐름은 결국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갈라집니다. 첫째,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 채 버티는 것. 이 경우 연패는 길어질 수 있고 선수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고 팀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 리시브 라인의 안정화, 세터 운영의 명확화, 공격 패턴의 다양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반등의 신호가 보일 것입니다. 특히 세터 안정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이의 폭발력,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력, 고예림의 상승세, 박은서의 공격 성장세 등 팀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 존재합니다. 구조만 다시 잡히면 초반의 강한 에너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 팀의 미래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팬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라는 물음은 단순한 의견 요청이 아니라 구단과 팬 모두에게 팀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조를 고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외면한 채 더 깊은 부진으로 빠질 것인가? 시즌의 향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